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죠. 2025년 5월 31일 출근 시랑이었는데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이제 관련 보고서랑 기사들을 좀 모아봤는데요. 이걸 토대로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, 그리고 그 이면까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? 범인이 이제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손에 묻은 그을음 때문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. 네네. 그 얘기 저도 봤습니다. 정말 좀 영화 같은 얘기죠? 네,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죠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사건은 2025년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이었어요.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가던 5호선 열차 안이었고요. 네, 특히 그 한강 밑을 지나는 터널 구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60대 남성 A씨가 기름으로 보이는 인화성 물줄이랑 라이터형 토치 이걸로 불을 붙인 거죠. 하필 또 출근 시간에 한강 밑 터널이라니. 네, 맞아요. 그때 열차 안에 승객이 한 400명 정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어휴, 그 출근길 지하철, 그것도 한강 아래 그 밀폐된 터널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그 공포감이 엄청 났을 겁니다. 그렇죠. 정말 자칫하면 이거는 뭐 배영 참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. 승객들은 뭐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. 근데 진짜 놀랍게도 불이 나자마자 기관사분하고 또 용감한 승객 몇 분이 열차 안에 있는 소화기 있잖아요. 네네, 빛이 되어 있죠. 그걸로 막 재빨리 불을 끄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열차 내부 자재들이 불연제로 많이 개선된 것도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. 네, 그 부분도 중요했죠. 하지만 뭐 불은 초기에 잡았어도 그 과정에서 400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어두컴컴한 지하선로로 긴급 대피를 해야만 했어요. 그렇죠. 그 과정에서도. 네, 결국 21분 정도가 연기를 마시거나 뭐 찰과상 입고 심지어 어떤 분은 발목 골절상까지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. 바로 이제 그 지점이 상당히 좀 생각해 볼 거리 있네요. 어떻게 보면 승객하고 기관사의 용기, 또 빠른 판단,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선된 열차 자재 덕분에 초기 진화는 성공적이었단 말이죠. 네, 네. 근데 정작 대피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다는 점. 이게 단순히 뭐 시민의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좀 더 체계적인 비상대피 시스템이라든지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. 그러니까 수동적인 안전장치랑 실제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 사이에 좀 간극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뭐 그런 셈이죠.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와, 근데 진짜 범인 검거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. 그 범인 A씨 있잖아요. 범행 직후에 터널 안에 쓰러져 있었대요. 네.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발견해서 다른 승객들처럼 들것에 실어서 여의나루역으로 들이고 나온 거죠. 자기도 피해자인 것처럼. 네, 그렇죠. 그런데 그때 플랫폼에서 딱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한 분의 눈썰미가 빛을 발했습니다. 그름. 네, A씨 손에 유독 시커먼 그을음이 막 잔뜩 묻어있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, 수상하다 여겨서 추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이야, 대단하네요. 결국 A씨가 오전 9시 45분쯤에 범행을 시인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피해자로 위장하려다가 손에 묻은 그 결정적인 증거 때문에 들통난 거죠. 와, 정말 믿기 어려운 디테일이에요. 그렇죠. 그 범인이 피해자로 위장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자체도 참 충격적이지만 그 혼란스러운 현장 속에서 그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은 경찰의 그 관찰력,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. 네, 현장에서는 또 범행 도구로 보이는 점막이랑 유리병 같은 증거물도 나왔다고 하고요. 네, 확보됐다고 하죠.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? 이게 궁금한데요.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한 말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. 이렇게 진술했답니다. 개인적인 문제군요. 네,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런 무차별적인 범죄로 이어진 겁니다. 경찰은 뭐 계획 범죄 가능성 같은 것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. 이 사건은 결국 개인의 어떤 극단적인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공공의 안전을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전문가들은 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항상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하는데요. 그렇죠. 매번 나오는 얘기죠. 네.
하지만 동시에 이런 시스템이 과연 이 특정 개인의 불만이 이렇게 폭발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도울 수 있었을까?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A씨에게는 현주건조물 방화 그리고 특수상해 같은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. 필 같은 거 가방에 숨겨서 타면 사실상 막기가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게 현실이죠. 매일 이용하는 우리로서는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. 네, 그래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. 단순히 CCTV 숫자만 늘리는 걸 넘어서서 요즘 얘기 나오는 AI 있잖아요. AI를 활용해서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. 네, 아니면 예고 없이 불시에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 같은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이런 기술적, 물리적 강화가 승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좀 고려는 해야겠죠. 균형이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비상대피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정리해보면요. 이번 5호선 방화 사건은 결국 한 개인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뼈아프게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. 네. 시민들의 용감한 대처는 정말 빛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화물질 반입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, 또 비상시 대피 시스템은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인 허점과 보완 필요성도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. 매일 지하철을 타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? 맞아요.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보안 강화나 기술 도입도 물론 중요합니다.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개인의 어떤 고립이나 절망이 이토록 위험한 방식으로 분출되기 전에 그 신호를 미리 포착하고 좀 손 내밀어 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? 이런 기술적인 해법을 넘어서는 좀 더 공동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